네, 조금 전에 고성국 박사와 민주당 경선 이야기 했는데 이번엔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 한창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언론에서 늘 지적하는 게 경선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면 경선 분위기가 침체된 이유, 올림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총선에서 승리를 기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패배한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 1월 15일에 통합할 때 통합하고 나서 그 정당 지지도가 우리가 10% 이상을 앞서기 시작했었죠, 새누리당을.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정말 통합이라는 게 어려운데 정말 해냈네라는 그 기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총선까지 가면서 그 기대를 그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본격적인 경선이 들어가서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제 경선 흥행불씨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큰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야말로 흥행적인 요소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과연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질문, 근원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 국민의 명령 운동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께 그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정당 혁신에 대한 구상을 공약화하자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통합할 때 그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국민께 전달을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인단 이야기를 자주 공격을 합니다. 언론에서. 원래 목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한 100만 정도까지 줄었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100만 달성도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100만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100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8월 26일에 첫 경선을 하는데 선거인단 모집은 9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월 26일까지 제주도 그 도민들께서 아직 등록을 못 하실 수 있죠. 아직 모르시니까.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시죠? 그때 이후에 등록을 하셔도 맨 마지막에 서울에서 투표할 때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갈수록 그 참여도는 높아질 겁니다. 일단 그 올림픽 끝나고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그 속도가 붙었으니까요. 속도가 점점 붙으니까 아무래도 선거인단 목표는 뭐 100만은 넘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그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라든가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 6구 전당대회 때는 인터넷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모바일로 투표하는 방법을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등록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정도로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문제됐던 것은 중복 IP로 그 대리 투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 봉쇄돼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러니까 경선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내홍이라든가 뭐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월 15일에나 6구 전당대회 때도 없었지 않습니까? 6구 전당대회 때 딱 한 건 있었던 것은 그 행정상 실수였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재단이 기존 명칭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안철수 교수가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내놓고는 있는데 결국 민주통합당이 지금 뭐 가장 큰 관심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 교수가 오히려 더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문 고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이유, 민주통합당 문제하고도 좀 결부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그 안철수 교수도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4.12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패배하면서 그 안 교수께 그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결국 정당 불신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교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정당 불신이라는 현실 때문에 안 교수님께서 주목을 받고 계시니 앞으로 정당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만약 출마를 결심하신다면 같이 발표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정당 불신이라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계속 그 시간이 간다면 12월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5년 후에 또 다른 안철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정당 정치의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온오프 결합정당 대선 후보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좀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온오프 정당, 결합정당이라는 이야기에 좀 낯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온오프 정당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 정당을 오프 정당이라고 부른다면요. 그 우리가 IT 환경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준정치 결사체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노사모든 미군수든 뭐 시민광장이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당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으나 정치가 내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신 국민들이 너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굳이 입당하지 않으셔도 온에서 활동하시면서 정당 내에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국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 국민과 소통이 되는 젊은 정당. 이런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SNS 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SNS 기술 변화에 따른 그 직접 민주주의적 그 발현인데 그것을 정당 구조 안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현대화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게 됐을 때 또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인데 공동체 운동과 같이 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할 때 시민들께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계신데 그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하신 그 타운홀 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복지 정책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예산 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민들께서 직접 관여를 하시는 그거는 권리면서 동시에 그 책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IT 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그 경향을 더 많이 띠자라는 말씀인 듯 싶은데.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대의제도를 가져가되.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바일이라든가 다른 인터넷 본인 인증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하려면 법적인 소위 문성근법을 발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그 선거인단 명부를 제시하면 그 여러 정당에 동시에 한 역선택 위해서 그 이중 등록하는 사람들 걸러주고 그다음에 주소 확인을 해주고 등등 해서 향후 이제 각급 공직 후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광역위원, 기초위원회, 공천회까지도 그 국민들께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이제 소위 그 모바일법 그 발의한 이유입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그 새누리당 공천 뇌물 사건 때문에 정치 혁신에 대해서 뭐 고강도 대책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연초부터 우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게 끝없이 이거를 제안했는데 거절해 왔죠. 그러니까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을 위해서
그 이 모바일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거부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이걸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끝나신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은요. 네. 1월 15일에 민주통합당이 창당될 때 창당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대선 후보들께 이거 공약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그걸 알림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고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